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느덧 22째 역사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빠르네요. 한 번만 더 하면 얘기 끝날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요, 오늘 할 얘기는 군화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 요전에도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 지난번까지 한 얘기는 그러니까 인천에 그것도 이제 옛날 그 이름은 제 생각에는 대무로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미치 상사기는 미치홀로 나오는데 이 나라가 있어선 345년까지 존속했다 하는 얘기에서요. 그래서 100년 동안은 우리 그룹 위례성 여기에서 이제 존재했다 하는 말씀 들었는데요. 그 미치 사람들이 이 번영했던 나라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서해안 따라서 남해안 또는 대마도 그리고 북규슈 여기까지 퍼져가지고 살면서 세운 나라가 이 사실 히미코의 야마토 나라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는 야마토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말하자면은 그 협상 이런 정도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군화 나라를 생각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왜냐? 그 얘기를 갖다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조금 더 지난번에 한 얘기를 갖다가 되풀이해야겠습니다. 이 미치 사람들이 워낙 이제 배를 잘 타가지고선 서해안 따라 쭉 내려오면서 삼국사기에 따라 209년서 3년 동안 아라나라하고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실은. 근데 큰 싸움을 벌였는데 왜 싸움을 벌였겠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경쟁 관계로 생겨가지고선 결국은 싸움이 생겼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8나라 포상국가 8나라가 그때 이제 참전을 했거든요. 그럼 다 전쟁한 다음에 어떻게 했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죠. 근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부산에 있던 가야나라 부산에 있던 임나가야 일본에서 미마나라고 그래요. N이 M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여기다 또 나오는데 나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알고 보니까 야마토에 귀속했던 후미라는 나라와 같은 나라의 이름이 후손이었어요. 보니까. 그토록 이 양반들은 오랫동안 부산 지방에 살았고 김해에도 살았고 또 다른 나라도 8군데나 포상국가로서 이제 교육 관계 뭐 이런 걸 통해 가서는 활약했던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전쟁 뒤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는가? 근데 김해 지방이니 부산 지방은 그대로 물렀겠지만은 나머지는 어디 철수해서 이제 간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 대마도, 이끼섬 또는 그 북규슈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면은 요새도 이제 피난인 사람들이 많이 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리아가 유럽에 100만 명이나 이상 가까워서 지금 큰 골칫거리가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난민들 들어와가서 장사함답시고 하면서 서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죠, 내 생각에. 그래서 분란도 생기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와중에서 이런 미치 사람들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선 무당을 힘이라는 그 서천 근처인데요. 거기서 큰 무당을 모셔다가 여왕으로 모셔받들고 야마토를 나라로 세웠겠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근거의 하나가 이제 오늘 얘기할 군화나라예요. 이제 그 얘기를 갖다 좀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린 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그 힘있고의 힘이라는 그 말을 잘 살펴보니까 이것은 서천 근처에 있었던 힘이라는 나라가 그 위지 한전이 나오거든요. 58나라의 그 마한 중에 한 나라입니다. 힘이가. 거기서 왔다고 저는 10가지 이유를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여기 군나라라는 나라가 또 외인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전이 있고 외인전이 있고 그 뒤따라서 그저 위서 여기에 이제 한전이 있고 외인전이 있고, 그런데 그 외인전에 보면은 야마토라는 30나라를 거느리는 힘과 다른 나라 외에 그 남쪽에 힘이 국고라는 그 사람이 다스리는 군한 나라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그러니까 외인전에는 3나라만 국왕이 있습니다. 이도국, 나고, 그리고 이제 군하. 그러니까 큰 나라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 중인데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니 군하나라.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영건이라는 교포 그 제야학사 같아요. 그분 낸 그 책, 그 야마토국의 전해결한 책을 볼 것 같으면은 이도국도 거기에 이제 이다솔이라는 커다란 그 벼슬이 있어가서 말하자면 그 유주 자사와 같은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력사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히미코의 아우였다. 이런 또 그리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나라의 국왕이기도 하고, 그 때로는 새로운 국면이 벌어져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은 나국이라는 곳에 히미코가 여왕으로서 이제 30나라가 되는 북큐시에 있던 외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거길 갖다가 도와주는 이도국이라는 큰 나라의 국왕도 이 히미코의 아우예요. 그러고 보면은 또 그 다음에 여기 군나 나라도 가만히 이름 따져보니까 군나, 그러니까 구하면은 구다라가 이제 큰 나라라는 뜻에서 백제를 뜻하듯이 구하면은 크다, 이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은 군나 하면은 나의 큰 나라 정도로 되고, 또 이름을 보세요. 여기 이름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 보세요. 힘이 굳고 여기도 구가 붙어 있네요. 근데 힘에서 온 큰 자손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큰 자손이다, 큰 집안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은 히미코는 어떤 그 분가된 집안, 여기는 종갓집,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집안이 다시 왔다, 같이 왔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히미코라는 나라는 이름에서 벌써 나국, 군하고, 큰 군하고, 나국, 그 나국에 사실은 히미코가 지소가 있던 곳이거든요, 야마토에. 그리고 이것이 얼기설기 죄다 한 집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도국도 국왕이 있고, 나국에도 여왕이 있고, 이 지금 군하국에도 그 국왕이 있다고 이렇게 외인전을 쓰고 있는데 그 3나라만 국왕이 있어요. 다른 데는 거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나라가 유독 큰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 뒤에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풀이만 하더라도 이것은 미치 사람들이다, 한 집안이다, 한 족속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 그런 걸 갖다 이제 하나씩 또 이제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더 재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외인전에 나오는 그 여러 30나라, 그 중에서 3나라가 이제 거기에 아주 으뜸되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의 벼슬 이름, 이것을 김사엽이라는 언어학자가 이제 풀이해 놨어요, 우리말로.
그러면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두드러진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니기, 원래는 니기인데 이건 이기라고 이제 발음이 되는데요. 니기 하면은 우리말로도요. 우리말로 닐다, 니르다 하면 말을 한다, 한 뜻이 아니겠어요? 니르다, 이르다, 이른다. 그런데 신령님하고 말을 갖다 주고받는다, 니르다. 그게 그 신령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니기예요. 그래서 이가 되고 이것이 이제 사제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상관 이런 식의 이제 벼슬일입니다. 이렇게 이번은 이제 해석하고 있죠. 그 다음엔 뭐 심옥고는 이제 하관이다. 그 버거고는 버거는 우리말의 버금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기삼배라는 교수님이. 그래서 이것은 차관이다. 두마도 그 다음에 재밌는 나라의 그 이름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말로 제주도 같으면은 이 한라산을 두무라고도 그랬대요. 옛날에는. 그 두무가 어떻게 되면은 삼면이 산이 있고 한쪽은 이제 내가 흐른다든가 이런 분지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또는 한라산 자체를 갖다 두무라고도 그랬다고. 둥근 산 이런 뜻에서. 그 말이 이즈모에 갈 것 같으면은 이즈모, 두모가 이제 이두모. 그래서 이를 붙이면은 이 백제 사람 또는 미치 사람들의 그 언어 습관인데요. 이름을 빌려갈 때는 이를 붙인답니다. 두무가 이두모가 돼서 이것도 이 사람들이 용어 가면서 붙인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따져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이 야마토 나라의 큰 벼슬인 이다솔 이것도 다솔에 이가 붙어가서 다솔이라는 것은 성문을 지키는 그런 그 장수의 벼슬 이름인데 그걸 따와가서 이가 돼서 이다솔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가 붙으면은 이게 틀림없이 백제 사람의 붙임이다. 가령 일본의 첫째 신부 천황 그것도 재밌더군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동안에. 그분 그 이름에 이와레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와레 야마토, 오야마토, 이와레, 히코 뭐 이런 정도였는데 거기에 이와레가 무슨 뜻이냐 하면 생각해보니까 와레는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위례성, 우리 그러거든요. 이게 그 우리를 갖다가 이를 붙여가지고 이우레.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반대에서 온 사람 것이 이름에서부터 이제 나타나더군요. 그런 식으로 이가 붙으면은 이거는 백제 사람 또는 미제 사람들의 그 언어라는 것을 어떤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믿는데요. 그런 식으로 쭉 그다음에 이 벼슬 이름 가운데 하나가 야마토의 이제 벼슬 이름이죠. 그게 확 그다음에 여기 요거요. 요 벼슬 이름이 요게 또 거기서 나옵니다. 위지 그러니까 그 웨인전에 그 야마토의 그 벼슬 이름 가운데 하나가 그는 화끼예요. 화끼는 일본 말에도 살아있더군요. 곡기로 해가서 곡기는 뭐냐? 신분이 높은 분을 곡기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 화가도 보면은 화가는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말에는 꽃가옷 이런 식으로 해서 꽃가에 아직 살아있고 최고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하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린 대로 가령 그 성북지에 그 한제 나오는 그 목지국 미치 이 나라의 그 우두머리 센지에 말하자면 그 이름이 우후인데 거기에 요 존칭이 붙어 있어요. 그 센지 중에서 가장 높다 이런 뜻이죠. 그래 이것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주제로 되어 있는 군나라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 구마 이런 식으로 구마를 갖다가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도 표기하는데 또는 구마로도 이렇게 표기합니다. 곰이라는 뜻에서 구마가 이제 곰이거든요. 일본 말로는. 그래서 이런 웅자를 갖다 쓰는데 그런데 구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임나가라의 임나, 니은이 미음으로 바꿔서 미마를 하듯이 여기도 구마, 가만히 보니까 군화가 니은이 미음이 돼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벌써 들더군요. 이게 구마는 군화에서 나온 말이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게 또 이 역사를 갖다 풀이하는데 아주 큰 구실을 갖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 하나가 여기 옥명이라고 쓴 한자 표시인데 요거를 일본 사람들은 다마나라고 불러요. 다마나. 구슬 옥인데 그럴 때 일본식으로는 다마라고 그러고 그 이름은 나. 그래서 다마나 옥명을 갖다 다마나라고 부릅니다. 그 다마나는 우리 나치익은 다마라에서 L이 R가 N으로 바뀐 거예요. 다마나.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다마라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이것은 다마라 사람들이 즐겨 쓰던 지명이다. 이렇게 보면 바로 요거 연관되고 사실 군나라의 후손들이 살던 곳이 다마나였다. 이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우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럼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군나라의 위치가 어디냐? 우선 이제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나라가 여태까지 아무도 그렇다가 어디 나라가 꼭 짚은 사람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 여기서 보다시피 이런 여러 그 야마토에 있는 나라들이 대개는 왕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딘가를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 가령 여기 이도 나라, 여기 이제 마츠로라는 여기 2600년 전에 논이 있었다는 이 가야 사람들이 맨 처음에 가서는 세운 그 논, 이것이 있는 데가 마츠로인데 거기에도 그러니까 왕급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나라가 거기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또 여기 나나라가 요만큼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히미코가 있기 전에 57년에 벌써 왕이 있었다 하는 것은 저 기록으로 나오니까 그거는 그 한나라 그 사신을 보내요. 그런데 기록이 있고 거기에 왕급의 무덤이 나옵니다. 커다란 바위 덩어리 밑에 파니까 거기에 이제 한나라 때 거울도 나오고 뭐 고문옥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왕급 무덤이다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가 나국이라는 것이 거기 여기 있다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분나국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위서 한전에 따라 외인전에 따르면 야마토 나라의 남쪽에 있다 이런 것까지는 적혀 있는데 왕급 무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소산 남쪽에 있는 평야 지방이 거기 어디 거다. 그게 이제 야마토의 남쪽이니까 그것까지는 짐작하는데 어딘지 이제 밝힐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에.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급이 무덤이 없었다. 여기서 군나라는 있었다. 군나라가 언제부터 있었냐 기록에 나오냐면은 이게 이제 야마토가 생긴 다음에 그 뒤에 처음 이름이 나와요. 군나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왕이 있었다면 그 뒤에 있을 왕의 무덤이 있었는데 없어요. 발굴이 안 돼.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없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나라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나나라고 싸움이 붙습니다. 전쟁을 해요. 그게 패망해요. 그 나라가 이제 풍리박산이 돼요. 그러니까 도망갔는지 죽었는지 하여튼 무덤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급 무덤은 발견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 지사하는 또 글이 그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또 고각적으로 또 제가 알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건 벌써 10몇 년 전에 제가 따진 백제 탐으로야 바로 그게 다만나고
그게 또 연결이 되네요. 그건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힌트를 찾기 위해서 일본 서기를 찾아봤어요. 일본 서기가 이제 사실 그 신대기니 뭐니 이제 쭉 해가서는 다 꾸며낸 얘기지만 대부분이 그 앞에는, 그러나 그대로 꾸며낸 게 아니에요. 보니까 실제 역사 사실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얘기를 덧붙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래도 진실이 거기에 끼어 있는 것을 그동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를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진 천황이 누구냐? 아까 때문에 이것도 미치 이주민이 니기하야히 또는 그 질지도의 외왕지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 그것도 일본 서기 쭉 진부 천황에 대한 글에서 그것은 제가 끄집어낸 거고, 이것도 여기에 무슨 일본 서기에 없지 않을까 해서 수인 텐노, 그 다음에 수인인 텐노, 그 다음에 게이코 텐노인데 거기에 또 뒤져봤어요. 근데 거기 얘기가 뭐냐면은 그 게이코 12년 12월 대목입니다. 구마소가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서 토벌을 하러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구마소가 이제 누구냐? 그게 여기 지금 요새예요. 관건입니다. 구마. 아까도 말씀드린 구마는 제 해석은 구마는 군화. 이것이 니은이 미음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든 구마는 군화하고 관련될 거고, 소는 뭐냐? 구마소. 우리 여러분도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만두속을 뭐라 그럽니까? 만두속을 뭐라 그래요? 만두속을 뭐라 그래요? 에? 뭐? 소라고 그러죠? 만두소. 만두소. 국어 선생님 또 맞아요, 보세요. 구마소. 아니, 그러니까 소는 뭐냐? 구마소. 구마에 들어있는 거. 구마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저는 어림한 거죠. 그러니까 구마소가 반란을 일으켰다. 사람이 반란 일으키면 누가 반란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것도 재밌더군요. 구마소. 가만히 구마소? 군화에 산 사람들이 구마소다. 이렇게 저는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구마소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있고 천황 12년 12월 대목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반란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치러 나갑니다. 그게 이제 평정을 했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번뜩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또 위서 웨인전, 웨인전에 보면은 결국 군화국이 평소에 나나라, 야마토 나라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었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히미코도 힘에서 온 집안, 히미코는 같은 집안인데 거기에 큰 집안, 종갓집, 이거는 분갓집, 이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이 말만 봐서는. 그러니까 한쪽은 큰 무당으로서 여왕으로서 모셔가서 그 30나라를 거느리는 큰 나라고, 그 삼국에 이제 사시는 그 한나라에 보내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자기는 어디 남쪽, 야마도 남쪽 어디 두메 쪽에, 그래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이러니까 이게 당체 이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은 집안은 이렇게 떵떵거리고, 이 큰 집안은 이게 신세가 이거 뭐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위서 웨인전에 나오는 그 대목,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평소 불화했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246년쯤 돼서는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전쟁이 났는지는. 싸움이 붙어요. 그래가서 결국은 그러니까 전쟁에 집니다. 분하나라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왜인지. 그러니까 이게 그 싸움은 했지만은 졌다 할 경우에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일본석에다가 끌어서 얘기를 갖다가 이제 꾸며낼 판인데 이게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는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구마사가 반란을 일으켰다 요거 대목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계획고 18년 대목을 보면은 토브로로 내려가서는 그래서 쭉 아시가다를 지나서 이것이 규슈에 요게 지금 규슈의 지도입니다. 여기 조그만 것도 있는데 여기에 이 나나라는 이런 쪽에 있고 구나나라는 이쪽에 어디 있는데 거기 이쪽으로 가서 이제 여기 아시가다가 요 정도의 지도랍니다. 거기서 여기 처음에 이제 간 데가 여기에 지금 안 적어놨나요? 구마고울, 구마모토 현의 구마군 이것이 이제 구마고울일 거다 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 구마고울에 구마소를 토벌했다 우선 처음에. 구마소 거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군하의 사람들이 구마고울에 살고 있었다. 그게 어디냐? 현재의 구마모된 구마군. 거기가 요 정도 됩니다. 여기에 요 정도. 여기에 지금. 그래서 거기 치고 난 다음에 쭉 올라가서 여기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이제 맨 끝에 타마가나. 여기 타마기나 마을에 가서 또 이제 이 구모족을 갖다가 쳤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볼 것이 타마키나라고 했는데 이런 지명은 현재 없습니다. 전에도 없고. 그냥 길을 갖다가 어떻게 잘못 쓰지 않았겠나. 그 타마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타마는 바로 이 타마라 미치 이주민이 살던 곳에 붙이는 이름. 이것이 딱 들어맞거든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미치 이주민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구마소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일본 서기를 보니까 일본 서기에 구마소를 구마 사람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 대목이 해석이 될 수도 있다. 해서 힌트를 갖다가 지금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힘을 입어서 그 다음에는 그럼 그 계획권 대목이 25년 되면 거기서 다시 또 이제 그 구마소를 갖다가 조건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서 토벌을 해 나갔는데 무슨 그 야마토 타케라는 장군을 갖다 보내서 토벌을 했다 하면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주와의 2년 대목이에요. 그 다음 임금이 이제 주와입니다. 그 부인이 황후가 진구 황후인데 진구 공화가 누구냐면 바로 히미코를 본으로 삼아서 꾸며낸 임금이라고 저는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구 황후의 이름도 그것도 희한해요. 왜냐? 거기 일본서에 달 같으면은 그 이름이요. 일본식 이름은 뭐냐면은 낙가 뭐였던가 오키나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오키나가. 근데 그것도 좀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니까 오키는 뭐냐? 이게 우리가 아다시피 굿에서는 진옥이라는
굿이 있는데 옥이 거기서 옥이 나오지 않습니까? 옥이라는 건 서방 쪽에 낭떠러지 무슨 지역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게 그러한 그런 그 뜻이 있는 것인데 그 지역 그것을 갖다 이제 관한 그 굿 이것이 이제 진옥이 굿인데 그것을 다루는 옥기 나가는 아까는 니기 이것도 가질 말이라 그건 저 말하자면 굿을은 무당을 뜻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것도 딱 바로 이 힘있고를 무당을 우리의 그 굿 진옥이 굿하고 이제 관련시켜 가서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고 역시나 이제 이 힘있고가 본이 된 이 진구도 사실은 이 마한에서 온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 얘기가 주와 있는 진구 고고의 이제 그 바깥 요런이고 그래서 이제 그 주와의 얘기가 거기에도 역시 구마수가 종을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토벌하러 갔는데 그래서 신탁을 갖다가 신령한테 물어봤대 해도 좋냐. 그러니까 거기 대신에 신라를 쳐라. 그래 가서 그러니까 그 가야의 7날을 친 얘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저는 또 그것이 그 백제가 이제 7 가야 날을 갖다 친 대목을 갖다 거기다 이제 꾸민 얘기라고 저는 얘기한 바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게 이제 이 미치 사람들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구마소라는 것은 결국은 그 군화의 그 사람을 뜻하고 힘이국가의 결국 힘국가의 나라 사람인데 그것은 역시 그 미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마나가 그 미치 사람의 이제 그 즐겨 쓰는 이름이고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백제의 다무라가 된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게 그 속에다 하면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 이 다마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거 한 15년, 10몇 해 전에 제가 이제 사실은 그 3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그 뉴질랜드에서 있던 그 고려 학술회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도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백제가 사실은 그 5세기 되면은 간동 지방, 도쿄 지방에다가 다무를 하나 세우고 또는 가와찌라고 이 지금 야마토 입쪽에다 하나 세우고 하나는 바로 이 제가 이제 고마 다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지금 얘기한 다마나 바로 거기에 있는 그 다무로예요. 이 다무로가 사실은 백제의 그 다무라는 것은 사실 15년 전에 제가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할 것 같으면은 거기서 그 다무라라는 그 도시에 기크스이조라는 그 동네에 가보면은 고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분 이름이 에다 수나야마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보물 같은 여러 가지 보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칼인데 칼에 글이 80몇 장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이것도 국보죠. 그걸 해석해보면 거기서 이제 새긴 글을 갖다 보면 여기다 지금 쭉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 정세에 따를 것 같으면은 그 글자 중에 요 대자가 이날에 하면 칼굴다 마찬가지로 잘못 봤어요. 요거를 사실은 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북한 학자의 이제 주장이었고 그게 힌트가 돼서 저는 이제 이날에 하면 칼굴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또 이 촌자가 아니라 재를 봐야 한다 하는 거고 요 기는 사실은 논문이 한 30편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 글에 대해서. 그 중에서 반은 기로 보고 한 3명 정도는
이렇게 기로 보고 어떤 사람은 무로 보고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제 기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기로 보면은 이것이 바로 그 백제 계로왕이 송나라에 보낸 상표문 458년에 보냈는데 거기 나온 이름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거기에는 여기로 나오는데 길이가 바로 그 양반이고 그 양반이 바로 거기에 나온 상표문에 나오는 그 우현왕이다. 이런 것을 저는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고장은 바로 458년에 계로대왕이 이것에다가 여기라는 또는 길이라는 이러한 그 왕족을 보내서 백제의 담으로 9년으로서 다스려간 이거야말로 이 틀림없는 고고학 증거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것이죠. 그냥 물론 일본 사람은 아직도 이곳이 백제고하고는 상관없는 그곳에 이제 뭐 우두머리 되는 분의 그 무덤이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 글을 갖다가 글자를 갖다 다시 이제 해석해서 풀어보면은 내용은 천하를 다스리는 화가. 여기 또 화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글자가 여기서는 보이지만 짐작해서 되게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어요. 화가 다기로, 다는 이제 머리 되는 분 또는 위대한 기로, 계로죠. 계로 대왕 때에 전조에는 무슨 직책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길이인 이분이 만들었다. 8월에 큰 가마솥을 써서 80번 달구고 60번 후려서 넉자 칼로 아우러서 만들었다. 천하에서 가장 좋은 이 칼을 찾는 이는 장수하고 자손이 양양하고 새 언덕을 입을 것이고 그 다스니 바로 잃지 않을 것이다. 칼을 만든 이는 이다가 그리고 글 쓴 이는 장안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한 것이죠. 이게 결국은 내용은 뭐냐? 그 백제의 계로대왕이 여기라는 그런 확기를 갖다 여기다 보내서 다스린 그 다무를 갖다 다스리는 다스렸다는 그 증거를 저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증거는 게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무덤입니다. 요런 꼴로 돼 있어요. 거기 석실이 있습니다. 고선하는 요 고서가리가 있어요. 고서가리. 왕관이죠. 또는 금동 신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한 여러 개가 이제 발굴됐어요. 여러 개 쪽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군산에 있는 입정리라는 곳에서 발굴된 것은 요거 모양이 아주 똑같아. 틀림없이 이것은 백제 대왕이 후왕에게 하사한 이거는 말하자면 우세품이다. 이게 틀림없는 얘기인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한마디 안 해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보물 같은 우세품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거기서. 이런 것 또는 칼에 새긴 글, 이 모든 걸로 봐서 이 다마나라는 이곳은 백제의 말하자면 군현 다무르였다 하는 것을 저는 결론 지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근데 바로 그것이 군마소가 있던 곳이라는 것으로 이 일본서는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마소 군하나라 아닌겠는가? 군하나라 사람이 있던 것이 다마나. 근데 그러면 이게 벌써 이게 지금 다마라가 된 것은 481년이거든요. 한 458년. 그런데 군하나라는 3세기 가오시에요. 3세기 중간이에요. 그럼 벌써 횟수가 한 200년 됩니다. 그러니까 제 짐작인데 군하나라 사람들이 패망한 뒤에 흩어져서 살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마나시지 않겠는가?
이런 결론이죠. 이렇게 구마낫이라는 게 실체는 결국 구마 사람이었다. 아니 구나 사람인데 미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제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이 얘기 또 재밌게 됩니다. 왜냐? 또 하나 그 얘기 전에 그 야마가라는 시가 이 기쿠치 아니 그 다마나시의 한 15km 서북 쪽에 있습니다. 거기 산성이 있어요. 틀림없는 백제식 산성인데 거기에 놀랍게도 여기에 지금 요거는 복원해 놓은 건데 거기 토가 8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단이 지난번에 무슨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남시 이성산성 이소말이라고 제가 이제 주장한 거기에 있는 4개의 제사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거 똑같아야 돼요. 그럼 뭘 뜻합니까? 결국은 여기에 결국은 그 문화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종교 의식을 갖다가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백제 타무라였다 또는 이 제사도 비슷하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은 것이 이 기쿠지 성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저는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성도 있고 또 거기에 틀림없는 고소가리도 나오고 금동 신발도 나오고 그래 또 그렇게 적혀 있고 이건 틀림없이 미치 사람들의 고장이고 그 조상인 구나나 사람들이 역시 미치 사람들이고 그렇다면은 아니 구나나 사람이 미치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이상해도 야마토를 거느리는 히미코라는 여왕이 있던 나라 이것도 미치에서 그러니까 그 군산에 있던 군산에 서천에 있던 그 힘이라는 나라에서 온 마한 사람이고 미치 사람이고 또 그 아우가 다스렸던 이도 나라도 역시 이다설이라는 큰 벼슬이 있는 나라인데 거기도 그 아우가 있었고 그러면은 이게 다 세 나라가 이제 30 그 외나라 중에 가장 센 나라들인데 다 미치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면 이게 미치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무역상으로 있다가 눌러 앉았다가 아예 무당을 데려다가 영화시키면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은 그다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군나 사람은 전쟁을 해서 졌는데 그럼 그 구강한 사람은 또는 상부층은 뭐 다 죽어서 없어졌던가 아니면은 도망갔던가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는 게 거기에 그다음 나오는 얘기거리인데요.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요, 어딥니까? 이세만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동 지방에 일본 말로는 동국이라고 해요. 동쪽에 있는 나라, 동국, 아즈마.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 보다시피 이러한 앞이 네모나고 뒤가 이렇게 네모나게 내민 이런 식의 무덤들이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한 3세기 초부터 이렇게 쭉 나온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미치 사람들은 선호기를 네모난 무덤을 써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앞에 또 내밀게 해가서 이런 모를 썼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유문사를 일반 학자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유물을 볼 것 같으면은 요게 지금 이런 꼴로 한 것이 남쪽에서 남쪽 바다에서 나오는 조개를 이용해서 팔찌로 썼던 유행하던 그런 팔찌랍니다. 근데 그거가 닮은 이 돌로 맺는 팔찌가 이 가장 큰 무덤 중에 하나에서 나와요. 또 여러 세목태를 가진 그런 거울 이것도 이제 이런
미치 사람들에서 사이에서 그 힘있고 특히 자기 세를 과시하게서 그 배포한 거울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오고 또 무덤을 벗거든 이런 식으로 네모난 무덤이 되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것은 한 2억 개 정도 지금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무덤들에 대한 조사를 갖다서 해야겠지만은 그것만 보더라도 혹시나 이 싸움에 진 희나 상층 계급 사람들은 이쪽으로 어디 흩어져 가서 살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 무덤에 하는 거 이런 짐작을 저는 해봅니다. 그걸 끝으로 제 얘기를 끝내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결론 중에 하나는 힘이 굳고는 힘에서 온 임금이다. 미칠 사람이다. 하는 결론이고 서기 246년쯤에 야마도와 싸우다가 이제 패망했고 이 구나라 사람 일부가 기쿠치강 구마모토 강가에서 살게 됐고 그중 하나가 에다 후나야마 고분이 나온 그러한 그 기쿠치 성도 나온 그러한 그 다마나시이다 이런 결론이고요. 그 패망한 구나라 사람들은 아마도 동국으로 옮겨와서 살지 않았겠는가 이런 하고 또 구마소 후손이 결국은 고마 담으로 또는 아까 말씀 다마나 시에 있는 그 담으로 우리 갖다가 세운 사람들이 구마소 후손이고 군화 사람들이고 더 거슬러 그러면 미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끝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